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광교의 친중사대주의, 중화사대주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중화사대주의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만절필동입니다. 만절필동은 이 중화사대주의, 친중사대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자성어입니다. 특별히 조선왕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흐르는 중화사대주의 혹은 친중사대주의를 상징하는 상징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만적으로 여겼던, 키도 작고 예의도 없고 한마디로 원숭이 같은 외놈들이라 인식했던 조선에게 있어서, 이 조선 왕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 즉 조총을 들고, 최신식 조총을 들고 나타난 일본군은 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외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벼락 같은, 한마디로 이 뇌성병력이 치듯 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신풍, 신의 바람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서 조선반도를 신풍병력까지 쳤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바람 앞에 등불의 신세였는데, 이때 천자의 나라, 천조의 나라 명나라에서 천병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늘의 병, 하늘의 병사를 보내주어 구원해 줬습니다. 이것을 명나라에서는 제조번방, 제후국을 다시 지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제조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 종전 후 명군의 총사령관 만세덕이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자 이 만세덕이 볼 수 있게 서둘러서 제조번방 네 글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만절필동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만절필동은 황하가 만번 휘어도 만번 굽이쳐도 결국 동쪽으로 흐르듯 명나라 황제 폐하를 향한 충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중사대주의, 중화사대주의의 정수, 극치, 언어의 극치, 사유의 극치가 담긴 뜻입니다. 이 만절필동은 원래 순자의 유자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는 뜻이 굳은 사람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미로 만절필동이 쓰였는데, 이 조선에서는 그 뜻이 변화해서 중화사대주의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유자편입니다. 공자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고 있었다. 그때 제자 자공이 공자께 여쭈었다. 군자가 큰 물을 볼 때는 반드시 관찰하듯 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물이란 모든 생물에게 두루 미치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으니 이것은 마치 덕을 가진 사람과 같다. 흐르는 곳은 낮은 곳으로 향해 가며 옷자락에 잡히듯 도리어 따르니 이것은 마치 의로운 사람과 같다.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마치 도와 같다. 만약 제방이 무너져 물이 흘러가면 그 반응은 메아리처럼 빠르며 100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떨어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용기 있는 사람과 같다. 작은 곳이라도 가득 채워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흘러가니 이것은 마치 법도를 지키는 사람과 같고, 어느 곳이든 가득 채워서 평미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이것은 공정한 사람과 같으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신선하고 깨끗하게 되어 나오는 것은 마치 잘 교화하는 사람과 같다. 10,000번을 꺾어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과 같다. 이 때문에 군자는 큰 물을 볼 때 반드시 관찰하듯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절필동의 유래입니다. 10,000번을 꺾어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과 같다. 원래의 뜻은 이것인데, 조선에서는 이 만절필동을 저 상국 중국, 상국 명나라, 천조국 명나라를 섬길 때, 우러를 때, 그리고 상국을 부를 때, 그 마음을 전할 때, 충성의 마음을 전할 때 만절필동으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양경의 순자 주석에는, 즉 양경이라고 하는 당나라 학자가 순자를 해설하고 풀이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강물이 여러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뜻이 굳은 사람은 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청나라에 의해 망한 후에도 현실적으로는 청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명분론, 그것을 말할 때 중화사대주의로서 쓰인 말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씨입니다. 이 노영민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자신의 신임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하고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절필동, 공창미래. 공창미래란 함께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쓴 만절필동, 이 뜻이 의미가 깊습니다. 영원히 명나라를 향해 천자의 나라, 황제의 나라, 상국의 나라로 섬겼던 조선 사람, 조선시대에 쓰인 만절필동을 노영민 씨가 쓴 것입니다. 노영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조선 왕조시대 사람인가요? 아니면 독립문이 세워진 이후에 한국인인가요?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정부가 지역구였던 의원이죠.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국 하원의장, 당시 하원의장인 펠로시라고 하는 이 여성 의장에게 선물을 한 게 있습니다. 액자입니다. 편액.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을 썼느냐? 한자로 만절필동, 이걸 써서 하원의장에게 주었습니다. 문희상은 이 뜻을 알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놨습니다. 그 한 가지 해석 가운데 대한민국은 중국을 향해 원래 만절필동, 친중 4대의 나라, 중화 4대의 나라, 소중화의 나라이니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오. 우리는 만절필동으로 중국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을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문희상이 이 뜻을 전혀, 그 역사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써서 주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문희상이 하원 의장에게 만절필동을 써서 보내준 것은 미국을 향해 만절필동의 심정이 있다. 그런 것을 뜻하기 위해 썼다. 그리고 주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해석은 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영민이나 문희상은 민주당파 사람들, 민주당패 사람들, 그 민주당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리영희의 세례를 받은 사람, 리영희라고 하는 학자, 즉 모택동을 신성시하고 영웅화하는 그런 리영희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민주당파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희상이 만절필동을 써서 미국 하원 의장에게 준 것은 여러 가지 복선의 의미를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 노영민도, 문희상도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만절필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한테 시진핑 앞에서, 미 하원 의장의 앞에서 만절필동을 이야기하고 써주는 사람. 아마 그들은 독립문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